예. 두 주제 가운데 먼저 첫 번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문, 파동의 숨은 뜻을 두고요. 일각에서는 7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임 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직을 이어받게 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장인지 범죄를 덮는 검사 도로파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정권과 관련된 주요 수사마다 이성윤 지검장이 등장해서 고위무사, 방탄검사, 행동대장의 역할을 독특히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유임하셨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으실까요? 현안 수사하는 분들은 계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추론과 상상력이니까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을 텐데요.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여기 보면 이번 사의 파동의 본질은 결국 그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에서 더 나아가서 윤 총장 퇴임 후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되는 거 아니냐. 그 수순의 첫 번째 갈등 포인트다. 동의하십니까? 그럴 수 있죠. 제가 이번 인사 볼 때 대검차장하고 법무부 차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검장들하고. 원래는 이제 대검 총장 가기 직전에, 직전 자리가 고검장급, 제일 유력한 게 주로 대검차장, 법무부 차관, 그 다음에 일선 서울고검장 이 정도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그냥 놔뒀습니다. 법무부 차관은 아시겠지만 이용구 차관이고, 그 다음에 누구죠? 그 조남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사실은 윤추 갈등 국면에서 윤 총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에 교체되나 봤더니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미 법무부하고 척을 짓기 때문에 다음 총장 후보로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역시 상상과 추론을 해보자면.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냐? 결국 역시 돌고 돌아 또 이성윤 현 중앙지검장을 가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기존의 후보군들이 있고 이번 인사에서 총장 바로 직전에 새로운 후보군들을 좀 등용시키지 않을까 봤더니 그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럼 기존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보면 이성윤 중앙지검장밖에 남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갈 가능성이 있다. 인사는 인사권자 재량이니까요. 예. 실제로 지금 다음 화면을 볼 텐데 다음 화면을 이성윤 지검장의 면면을 보면 남은 건 정말 검찰총장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검찰 적서 기록 세우는 거죠. 인사 기록.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검찰의 4대 요직, 검사장급 4대 요직이 이제 지금 보시면 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이렇게 공안부장 4개예요. 근데 지금 처음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그 검사장 달면서 반부패 강력부장, 그 다음에 검찰국장, 중앙지검장 4대 요직 중에 3개를 다 거칩니다. 검사장 달자마자. 뭐 예전에 대통령의 뭐 대학 후배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을해서 같이 근무했다는 인연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작용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중앙지검장에서 총장 간다고 하면 이제까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 이 요직을 거친 것도 거친 거지만 고검장 건너뛰고 중앙지검에서 바로 총장 가는 거거든요. 물론 고검장 건너뛰고 중앙지검장에서 총장 바로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 윤석열 검찰총장.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중앙지검장 올 때도 그렇고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점프 계속할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때부터 중요한 수사를 진두지에서 굉장히 성과를 냈던 나름의 수사 성과로 훈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바로 갈 만한 훈장, 수사 성과 뭐가 있죠?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전 없습니다. 제가 머리가 아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론 기사 다 본 거에 의하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와서 큰 수사를 이거 수사 제대로 해서 성과 냈습니다라고 한 걸 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 가로 가는 거 대통령이 임명하면 하실 수 있는 거지만 과연 갈 만한 어떤 역량을 갖췄고 갈 만한 성과를 낸 게 있느냐라는 의문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올 7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도원 의원님 또 나오는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은 청와대는 정권 관련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필요한데 신현수 민정수석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결국 이 정권 수사 관련된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의 본질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가장 제일 본질은 그 현 정권 수사를 막으려는 청와대의 의지에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김 앵커가 저 지적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신현수 수석은 검찰 출신 아닙니까? 검찰에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그 존중받는 선배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신현수 수석이 보기에는 그랬을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현 정권 들어서 굉장히 그 요직을 잘 차지하면서 이른바 뭐 잘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평범한 검사의 눈으로 봤을 때 첫째 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그 수사팀의 그 무혐의 처리 결재를 일방적으로 뭉개고 있고 최광욱 그 당시 그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조국 전 그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소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를 서너 번이나 어기고 이런 식의 그 문제가 있는 데다가 추미애 그 전 장관이 무리하게 윤석열 총장을 징계할 때 전국의 검사 1789명이 서명하는 상황에서 예. 이성윤 그 서울중앙지검장은 리더십을 잃었기 때문에 물러나달라는 평검사, 부장, 심지어 차장검사들까지 동반사다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리더십을 잃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아니라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장 또는 그냥 평범한 검사로서도 적합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 그 지검장이 검찰총장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거를 이성윤 지검장을 무슨 검찰총장을 반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사의를 표명했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이번 인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박범계 그 법무장관의 관계, 그리고 민정수석실 내부와의 관계, 그다음에 법무부, 청와대, 검찰, 3장 간의 조율 관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 대통령에 대한 섭섭함, 처음에 같이 일하자고 전화했을 때 하고 실제로 인사를 다룰 때 태도가 달라진 대통령의 마음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꼈다고 하는 게 가장 인사와 관련돼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남부 대변인, 이게 그럼 이제 검찰 고위급 인사는 끝났고 중간 간부 인사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도 좀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분명히 민정수석은 자신의 사표를 내면서까지 입장 표명을 했으면 여기서 뭔가 좀 조율이 돼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검찰 내부의 인사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언제 들여다봤나 싶은데요. 이 모든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예. 검찰 개혁을 해오던 이번 정부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과정이 이어져 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점에서 지금 어찌됐든 법무부가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고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도 지금 보니까 법무부 감찰국하고 대검기획조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해오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과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장관이 만나서 어떻게 협의 과정을 거칠지 저는 지금으로선 상상을 할 수는 없긴 합니다. 하지만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도 있었고 이런 논란들이 있는 상황이니 분명히 협의점을 찾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대통령님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처럼 원칙대로 어떤 안이 충분히 완성돼서 올라오면 재가를 하는 수준이지 않을까. 원칙을 그대로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그런데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 지검장이 불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양지청에서 김학의 불법 출국과 관련돼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승인 요청서가 확인이 됐고 이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대검 반부패부 등에서 더 이상의 수사를 하지 못하게 나갔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성윤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 이 추가 수사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야당의 의혹 제기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장혜철 평론가님,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소환 조사만 남았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좀 대비가 되죠. 윤대진 부원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윤 부원장 같은 경우는 이른바 대윤 소윤 중에 한 명,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 반부패 강력 부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출금 의혹과 관련된 핵심 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2차례 이상 수원지검의 이 소환 조사 요청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모순적인 게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기소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소환 조사가 꼭 필요하다면서 기소를 늦춰야 된다고 강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소환 조사의 필요성을 본인 스스로 후배 검사들, 본인이 지휘하는 검사들에게 강변한 셈인데 왜 정작 본인은 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인지, 일정 때문이라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할 텐데 지금 다른 일정이 조율되었다는 보도나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강욱 대표의 소환이 필요했다면 당연히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소환도 필요한 것이고요. 본인이 만약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검사들이 피의자들 그리고 관련인들 소환 조사할 때 피의자들이 아니 서울중앙지검장도 소환 조사 안 하는데 내가 왜 소환돼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 국민들 앞에 검찰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상범 의원이 제기한 의혹, 당시에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출금 의혹 수사를 막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이기도 한데 누군가를 구속시켰다, 기소해서 유죄를 만들어냈다, 이런 소식보다는 수사를 막았다, 이 수사를 못하게 했다, 기소에 반대했다, 이런 평가들이 더 많은 것인지, 그러고도 과연 검찰총장 후보가 되는 것이 알겠습니다. 마땅한 것인지 본질적인 의문도 듭니다. 이거 하나만 짚고 갈게요, 김 변호사님. 오늘 이성윤 지검장 측이 처음으로 이 관련해서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무마한 거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당시 수사 중단을 압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게 언론 보도가 확대 재생산이 되면 법적 조치도 하겠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궁금한 거. 법조인이 쓴 말은 속뜻을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 보도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예. 그중에서 하나는 콕 집어가지고 오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수사 중단 압박했다는 보도. 이거는 딱 집어서 오보라고 그랬어요. 적법히 이루어졌다. 근데 그 다음판 저거거든요. 예.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저건 앞서 얘기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인 주장에 따르면. 근데 다음 문장인데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거에서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 저거 뭘 얘기하는 건지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저 보도 말고 다른 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인지 모든 보도가 아하. 꼭 집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저 수사 중단 안 받겠다.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본인들이 밝혔는데 그 외에 다른 보도들도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건지 예. 사실은 맞을 수는 있는데 이거 공개되는 과정에서 뭔가 비밀 유출이나 이런 게 있었다. 위법한 공개다. 이걸 문제 삼는 건지 예를 들면 피의사실 공표 같은 건 전 그게 궁금하다. 그래서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 검토 이 얘기가 공개되는 과정의 문제를 삼는 건지 공개된 내용이 전부 다 사실과 다르다는 건지 그걸 좀 명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민정수석의 사표 파동 얘기를 조금 확장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얘기까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